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집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개발 현장의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굳게 닫힌 경로당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35살의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손에 든 낡은 카메라가 빗물에 젖어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행복 경로당입니다. 곧 철거될 예정인 이 건물을 지훈은 마지막으로 기록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몰랐습니다. 이 작고 낡은 건물 안에 7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범한 동네 경로당이 사실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마지막 거점이었다는 것을요. 지훈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지훈은 이 놀라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잃어버린 경로당의 유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지훈이 경로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이 바로 새싹마을입니다. 새싹마을,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곧 모든 것이 사라질 예정인 이곳에 무슨 새싹이 있을까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이 마을에서 지훈은 쇠락해가는 경로당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놓인 작은 탁자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구석에 쌓인 화투패들. 이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 비 오는 날에 누가 왔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작은 체구의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그게 뭔가?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분이 바로 이순옥 할머니입니다. 이 경로당의 터줏대감이자 누구보다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이곳이 곧 철거된다고 들었는데요. 철거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순옥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로당이 아닙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순호가 누구 왔나?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박정희 할아버지입니다. 해병대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큐멘터리 만든다는 젊은이야. 우리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구만. 그래? 요즘 젊은이가 우리 같은 늙은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고. 박정희 할아버지가 지훈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과묵해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담기 시작합니다. 화투를 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함께 점심을 드시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50년을 살았어. 아이들 키우고 손자들 봐주고 이제 와서 나가라니. 이순옥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빨리 나가세요. 우리도 이사 준비해야 한다고요. 재개발 빨리 하자고 했잖아요. 재개발 찬성 주민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훈은 점점 어르신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점점 어르신들에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경로당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제 그 젊은이 또 왔구만. 이순옥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하루 만에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벽에 걸려있던 액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액자가 왜 떨어졌지? 박정희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다가옵니다. 액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지훈이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고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액자가 걸려있던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훈이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손가락이 닿을 만한 곳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이순옥 할머니가 다가왔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상자였는데 겉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훈이 상자를 들고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냥 옛날에 쓰던 물건인데 뭐 다 버릴 거였어.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뭘 그런 걸 열어봐. 쓸데없는 것만 들었을 텐데. 하지만 지훈의 호기심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지도 한 장과 오래된 문서 뭉치들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이상했습니다. 경로당 건물의 설계도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알 수 없는 문양과 한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 한 귀퉁이에 희미하게 그려진 태극 문양이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지도가 뭔가요? 모르겠어. 옛날 것이니까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이순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아버지도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동식.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지훈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김동식이라는 분을 아세요? 순간 이순옥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런 걸 물어봐. 하지만 지훈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상자와 지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건물 구조가 일반적인 경로당과는 달랐습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곳곳에 숨겨진 공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설계도일까? 지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지도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암호 지도는 아닐까요? 그리고 김동식이라는 이름. 왜 이순옥 할머니는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지훈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이 경로당에는 평범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진짜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밤낮으로 지도와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도에 적힌 김동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이름에는 분명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훈은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에 오래 사셨죠?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어가는 거지. 이순옥 할머니가 화투패를 섞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옛날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정희 할아버지도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그리운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로당도 오래되었을 텐데 처음에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것 같은데. 이순옥 할머니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요? 그럼 정말 오래된 건물이네요. 옛날엔 말이야, 저기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박정희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큰 나무요? 그래, 느티나무였지. 그 나무 아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아, 김씨 할머니 오셨네요. 그래, 오늘도 비가 오려나? 김씨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동네 토박이세요? 지훈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지. 김동식 어르신 알지? 순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김동식 어르신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김씨 할머니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옛날 분이니까 별 상관없어. 이순옥 할머니가 서둘러 말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동식 어르신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독립운동한다고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떠났지.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고 김씨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순옥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씨 할머니 화투 치자고. 할머니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지훈은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김동식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옥 할머니는 분명 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파편 같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 김동식이라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숨겨진 지도. 혹시 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로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가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서 경로당의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보니 일반적인 건물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숨겨진 공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특정 문양들. 이건 암호야. 지훈이 확신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건물 설계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암호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는 독립운동 자금을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훈의 추리가 맞다면 이 작은 경로당에는 7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숨겨둔 엄청난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신문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몇 년도 것을 찾으세요? 사서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특히 1940년대 후반 자료요. 지훈은 김동식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려가며 옛날 신문들을 살펴보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48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 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모집책 김동식 체포.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동식은 새싹마을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중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동식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지훈이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새싹마을. 바로 지금의 새싹마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마을에 독립운동 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지훈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김동식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의 딸 김순옥은 아버지의 체포 후 마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옥. 순옥.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듯 깨달았습니다.
이순옥 할머니. 순옥이라는 이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이 다른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더 많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1950년 개명 신고 자료에서 김순옥이 이순옥으로 이름을 바꾼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운동가 가족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성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맞다. 이순옥 할머니가 김동식의 딸이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왜 상자의 존재를 숨기려 했는지, 왜 김동식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당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은 빨갱이로 낙인 찍혀 고통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억이 자신과 경로당에 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우는 도서관에서 나와 바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가 왔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이순옥 할머니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왔구나.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김동식 어르신. 할머니 아버지시죠?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을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개명하신 기록도 찾았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신 영웅이잖아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웅. 그래,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단다. 독립운동했다고 하면 온 가족이 고생했어. 나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지.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다르잖아요.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들이에요. 지훈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까? 할머니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순옥 할머니는 지훈에게 김동식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숨겨왔던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입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저는 KBS 아침 뉴스 담당 기자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새싹마을 경로당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을 들었는데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떻게 소식이 알려진 걸까요? 지훈은 의아했지만 경로당의 가치를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로당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방해하는 다큐멘터리 촬영 중단하라. 그리고 몇 명의 주민들이 경로당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그 PD 왔다. 빨리 촬영 그만두고 나가세요. 주민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뭐냐고요? 당신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이사 준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른 주민도 가세했습니다. 이때 경로당 안에서 이순옥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소란이야. 할머니, 빨리 나가세요. 재개발 일정 다 틀어졌다고요. 하지만 이순옥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는데? 집이 뭐예요? 보상금 받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기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록은 무슨? 재개발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기철 조합장님. 주민들이 인사했습니다. 바로 재개발 조합장이었습니다. 강기철이 지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PD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기철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재개발 방해가 목적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지훈이 항변했지만 강기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촬영 금지예요. 강기철이 협박하듯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 최은영입니다. 시민단체요? 강기철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최은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경로당에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요? 그걸 지금부터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최은영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지훈은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든든한 동맹이 생긴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때 박정희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은영아, 왔구나. 할아버지. 놀랍게도 최은영은 박정희 할아버지의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거든요. 경로당에 문제가 있다고. 박정희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편이 늘어났네요. 지훈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기철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민단체가 뭐예요?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결정된 사안이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최은영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문화재 신청? 말도 안 되는 소리. 강기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언론에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새싹마을 경로당 역사적 가치 있을까? 뉴스가 나가자 마을의 젊은 층과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보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철은 더욱 급해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재개발을 하려고 할까? 지훈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최은영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기철 조합장 알아봤더니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것과 경로당의 비밀이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제 든든한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대립 끝에 지훈과 최은영은 경로당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세요. 지훈이 이순옥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고종황제를 모시던 분이었어. 고종황제요? 최은영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그래, 궁에서 일하다가 나라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독립운동에 뛰어드신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돈도 고종황제의 비자금 일부였어. 독립운동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였지. 지훈과 최은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숨겨두셨나요? 그걸 지금 찾아야 해. 할머니가 낡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지도에 힌트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암호라서 쉽지 않을 거야. 지훈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문양들이 이제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최은영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이건 고종황제의 어보에 새겨진 문양이에요. 어보요? 임금의 도장이에요. 이 문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황실과 관련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지도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의 독립운동 자금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은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네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제 숨겨진 장소를 찾아야겠네요. 최은영이 의욕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기억과 지도를 토대로 경로당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놨다고 했어. 가장 안전한 곳이요? 사람들이 항상 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 지훈이 경로당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곳. 혹시 여기요? 지훈이 어르신들이 주로 앉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맞아. 여기였어.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지훈과 최은영이 방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도와 비교해보니 벽의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여기 벽을 두드려 보세요. 최은영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통통. 다른 곳과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정말로? 지훈이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벽을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비밀문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지훈이 지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표시. 마루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닥의 마루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 부분이 조금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최은영이 그 부분을 눌러봤습니다. 끽. 놀랍게도 마루 한 부분이 열렸습니다. 아래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지훈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보자. 최은영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작은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할머니가 감격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경로당 위로 올라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태극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 적힌 문서,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작은 물건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최은영이 감탄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괴들. 지훈이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상자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최은영과 이순옥 할머니가 모인 자리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역사예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촬영한 영상과 함께 발견된 유물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국에 제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바로 특집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방송국 PD가 흥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잃어버린 경로당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할머니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경로당을 꼭 보존해야 해요. 소셜미디어에는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발견된 유물들이 고종황제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사학자들이 앞다투어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 말기 독립운동 자금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고종황제가 직접 하사한 태극기라면 국보급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한 시청자가 제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 강기철 조합장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새싹마을에 살았는데요. 강기철의 아버지 강신철이 독립운동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할아버지 일기장에도 나와 있어요. 강신철이 김동식 선생을 일본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이 제보는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강기철, 친일파 아버지의 그림자. 독립운동가를 밀고한 강신철의 아들 경로당 철거 왜 서둘렀나.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의 강기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일제강점기 경찰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강신철이 독립운동가들을 여러 번 신고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강신철은 일본 경찰의 정보원이었습니다. 김동식 선생 체포에도 직접 관여했죠. 역사학자의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독립운동 유적을 파괴하려 했다니. 이건 역사 말살이에요.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기철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서둘러 재개발을 하려고 했습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혹시 경로당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강기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경로당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철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강기철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강기철 조합장 사임, 재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뉴스가 나가자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했습니다. 재개발 찬성 주민들이 이순옥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경로당을 보존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한편 정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행복 경로당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며 경로당은 역사교육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다큐멘터리는 대상을 받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 되었어. 이순옥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부터 영웅이셨어요. 이제야 세상에 알게 된 거죠. 지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싹마을은 이제 독립의 거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말끔히 보수되어 김동식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지훈이 이순옥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니 고맙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곳에서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김동식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무서우셨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무섭긴 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하신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정희 할아버지도 여전히 경로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지켜온 것을 저는 알린 것뿐이에요. 지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은영도 이곳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역사를 더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영웅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지훈이 동의했습니다. 경로당 한쪽에는 발견된 유물들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황제께서 직접 하사하신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정말 소중한 유산이네요. 우리가 잘 지켜야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경로당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아, 이순옥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잊혀졌을 거야.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경로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유산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지훈도 경로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경로당은 이제 더 이상 낡고 초라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담고 싶었습니다. 달빛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순옥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김동식 독립운동 기념관의 간판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유산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이어주는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 말입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동식 할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지훈의 마음속으로 따뜻한 위로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경로당의 유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